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작년 9만 전자를 앞두고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반토막이 났고요. 이제 최근까지는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바닥은 좀 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 아직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 향방 어떻게 좀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포지션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22%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공매도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1%에서 2, 3% 내외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오히려 재개 이후에 잠깐 올랐지만 더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통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36조, 279조, 300조 돌파. 자, 다시 눌리면서 250조, 그리고 반등하면서 300조, 올해는 320조대까지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5조, 50조 돌파, 다시 눌리면서 43, 6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 성공했던 작년 32조,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 33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큰 폭의 그래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거의 횡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요. 내년부터 큰 폭의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요 2조 8천에서 6조대 큰 상승. 자, 1분기에는 6조 6천에서 6조 6천. 자, 그대로 횡보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2분기는 좀 크게 눌릴 것 같아요.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10조대에서 6조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3분기에는 9조대에서 10조대 드디어 조금씩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도 전년 대비 일단 예상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걱정은 없는 상황. 2분기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0대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0대 머무르면서 안정적인 부채 비율은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9에서 17까지 올라갔고요. 다시 눌리면서 4까지 내려왔다가 작년에는 9, 올해는 8 정도.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나쁘진 않지만 아직은 두 자릿수 진입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작년에 반등 성공, 올해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치고요. 내년부터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배당금 올해 1,517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72%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1.63배, PBR은 0.9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는 다소 싼 레벨에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8일이죠.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84% 증가, 영업이익은 0.15% 줄어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자, 1분기에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러리 S25의 판매 호조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고요. D램 출하량도 당초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은 MX를 제외한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으로 7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까지 증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HBM 매출 비중 확대가 메모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의 D램 업사이클 구간 내 동사 실적 역시 회복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다만 이번 실적 개선이 장기적 실적 개선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실적이 반도체 부문의 진정한 회복보다는 스마트폰 부문의 일시적 견인 등에 의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갤럭시 S25는 1분기 내 1350만 대 정도를 출하를 기록을 했지만 초기 판매 집중 현상과 미국 관세 부과에 대비한 선출고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좀
좀 부풀려진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1분기 호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1위 자리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게 될 경우 반도체 사업에서 SK 하이닉스와 이 격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일 수요일.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스마트폰, PC 등에 대한 기본 관세 및 상호 관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고, 이제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D램, SSD,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 시 스마트폰 가격이 최대 2배까지 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 중 85%인 약 273조 원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관세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호재로 좀 다시 한번 또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범용 메모리, HBM과 AI, 중국의 선행 수요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가장 유리한 위치를 이제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HBM3 및 HBM4 수주 가능성,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 수급 유입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메모리 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통보하는 등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업황 자체는 차차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개선세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 반등에 따라서 우리가 차차 이제 주가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확실히 이제 주가의 레벨은 역사적으로 하단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되는 자리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에다 앞으로의 개선세와 함께 차차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는 들어갔을 때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얼만큼 빠르게 개선이 되냐, 얼마나 좀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향후 재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로 보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 그래도 이제 개선은 들어오겠다. 일단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래도 5만원에서 6만원대 이렇게 좀 박스권 구간 안에서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6만원에서 이제 그 위까지 7만원 위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그래도 하반기 이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자, 이어서 그럼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7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72,000원까지 일단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이후에 딱히 악재가 들이우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는 올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장기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실 때 목표 주가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여기 터치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라인을 제가 하나만 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000원 라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평당 어디까지 맞추냐면요, 제가 딱 라인은 안 드릴 거예요. 일단 목표 주가 72,000원 밑으로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가능하신 범위까지 최대한 내리고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려주시고 꾸준히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65,000원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 있죠. 평단이 65,000원 밑에 이미 있습니다 하면 그냥 보유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물 타봐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보유만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